자, 이번에는 지금부터는 계산 가능 과정이야. 계산 과정,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하는 과정. 여러분 아까 읽어보셨지만 789페이지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무슨 가액? 양도 가액에서 뭐를 빼냐면 필요 경비를 뺍니다. 그래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 나와요. 자, 양도 차익은 끝에 이익이죠? 이익.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차익? 매매 차익. 이해가세요? 또는 뭐라고도 한다. 이 양도 차익을 양도 소득 같은 말이에요. 다. 이해가세요? 자, 그럼 보세요. 양도 10억에 팔았는데 필요 경비가 9억이야.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 1억.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양도록세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이거의 매매 차익. 근데 반대로 요번에 10억에 팔았는데요, 필요 경비는 11억이야. 11억 주고 샀는데 10억에 팔았다. 금매물로 손해봤잖아. 얼마? 이걸 뭐라 그래? 양도, 차, 손. 얘가 손해봤으니까. 그럼 양도 차익이 났으면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계산 과정으로 가지만, 양도 차손이 나오면 여기서 끝나는 거지. 이해가세요? 손해봤으니까 세금 낼 게 없네? 그렇다고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가산세부터. 세금 낼 게 없는데 왜? 신고 안 하면 세무서장이 다른 사람들 거래한 거 가지고 계산해. 세금 나올 수 있죠? 이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없어. 그건 내 생각이지. 그럼 요거까지 계산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확인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법에 딱 정해놨어. 뭐라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도 반드시 뭐는 하라? 예정신고하라. 시험에서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틀려. 해야 된다. 이해가세요? 거기서 하나 지문 나오는 거예요. 다음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 팔은 가격, 요 필요 경비의 대표적인 것이 취득가격이야. 무슨 가격? 취득가격. 얼마 주고 취득해서 얼마에 팔았느냐. 이게 제일 금액이 크지요. 그러면 이것을 뭘로 하느냐 설명부터 듣고, 여러분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칙, 좀 이따 교재 확인할 거예요. 원칙이 뭐다? 실거래 가격이에요. 실지거래 가격. 이해가세요?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이걸로 계산하라. 실거래 가격. 그런데 이걸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증빙자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부동산을 팔았으면 과세표준 신고서가 있네. 거기에 팔은 가격 얼마, 취득 가격 얼마 이렇게 적어서 제출해야죠. 그때 뭐가 들어가야 돼? 증빙자료, 매매계약서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매매계약서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해? 그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증빙자료가 있으면 실거래 가격을 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원칙이 실거래 가격으로 가는데 예외, 추계, 결정 또는 뭐라고 그래요? 경정. 여러분 추계가 뭐야? 가을에 조사했다는 얘기야? 그럼 봄에 조사하면 춘계인가? 추계는요,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의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을 다 조사해서 집계해놨어. 그걸 추계라고 그래요. 그런 가격으로 결정이 뭐야? 결정이 계산한다. 그걸 결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한글로 편하게 하지. 결정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경정은 뭐야? 경정은 조사한 금액으로 수정, 뜯어 고친다. 아까 그랬잖아요. 부동산을 팔면 과세표준 신고서에 금액 적어서 신고해야죠. 그거 들어왔는데
추계 결정할 때는 그걸로 안 하고 세무서장이 조사한 가격으로 하고 그걸로 계산하든가 조사한 금액으로 뜯어 고치겠다. 이해가세요? 그럼 어떨 때 세무서장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니지. 법에 사유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국세청장 세무서장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거 무시해버리고 계산하라. 추계결정, 경정. 이해가세요? 어떤 사유? 여러분 과세표준 신고서가 들어왔어요. 매매가격, 취득가격 기재에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뭐가?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있어요. 있어. 있는데 세무서장이 뭐 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다. 왜 인정 안 해?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알지? 여러분, 본인은 어쩌다 팔았지. 세무서 공무원은 노상 들어와, 그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의 가격을 알잖아. 관할구역이니까. 여기 분당 세무서에는 관할구역 안에 아파트 매매한 거 평당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어쩌다 팔고 터무니없는 가격, 업계약서, 다운계약 금방 탄로나. 자금 추적 이상하다 그러면 계좌 추적 들어가가지고 돈 이동한 거 하면 바로 핀셋같이 알 수 있다니까. 이해가세요? 좋아. 그래서 있어도 뭐한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조사한 금액으로 뭐하라? 수정하라 이거지. 수정, 뜯어 고쳐라. 됐어요? 또 하나는 뭐가 없어 아예. 매매계약서 등이 오래돼서 없어. 옛날 거. 그런 경우는 확인할 수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과세표준 신고서에 옛날 취득가격 10억이라고 10년 전에 취득한 거 적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가 없으니까, 증빙자료 없으니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조사한 금액으로 계산해버려. 이해가세요? 이게 추계결정이다. 그럼 이때 추계결정할 때 어떤 가격이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가격이 매매 사례 가격이야. 뭐라고요? 매매 사례 가액이 나와요. 매매 사례 가액. 그럼 매매 사례 가액이 뭐냐? 여기 보세요. 10년 전에 5월 1일 날 부동산을 취득했다. 10년 전 며칠? 5월 며칠? 1일 취득했다면 취득하기 이날 기준으로 전 몇 개월? 3개월? 이날 기준으로 후 몇 개월? 3개월. 전후 3개월이야. 그러니까 더한 몇 개월? 요 기간 안에 인근에 비슷한 자산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거 있죠? 세무서에 들어오니까. 그런 가격을 뭐라고 한다? 매매 사례가액. 얘가 그런 걸로 계산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괜히 손해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성실하게 봐라. 신고하고 증빙자를 갖춰라 이 얘기예요. 또 하나. 없으면 뭘로 가요? 감정가액으로 가. 자, 이런 것도 그냥 무조건 이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감정가액은 만약에 10년 전에 5월 1일 날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때 당시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날 기준으로 지금 감정하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요날 전 몇 개월, 요날 후 몇 개월. 그럼 파는 취득한 사람은 취득하고 나서 몇 개월? 3개월 안에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받으면 감정평가 있겠죠. 그럼 파는 사람은 요 사람이 취득하기 전 몇 개월, 3개월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부동산에 감정평가한 거 있겠죠. 여러분, 은행에 담보제 제공하고 대출받으려면 감정평가자가 뭐를 해요? 감정평가에서 무슨 목적으로 얼마에 언제 평가를 했다고 금융감독원으로 다 보고가 가.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있나 확인해서 접속해보면 이력이 쭉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뭐가 있었으면 감정가격이 있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또 만약에 5월 1일 날 만약에 뭐 했다면, 취득했다면, 올해 취득했다면 전에 파는 사람이 대출받은 거 있거나 아니면 취득해놓고 대출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요 기간 안에 뭐가 있으면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런 가격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다음, 환산취득가격. 환산취득가격. 환산취득가격은 여기 뭐가 붙었어요? 취득할 때 가격이야. 근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대략 계산하겠다. 이게 환산취득가격인데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세요.
옛날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토지라고 해봐요. 토지,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가격, 기준시가죠. 1억이야. 1억짜리인데 이때 실거래 가격은 얼마인지 계약서가 없어. 예? 자, 모른다고 합시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해놓고 이제 몇 년 지나서 예를 들어 10년 정도 가지고 있다. 오늘 뭐 했어요? 팔았어요. 그러면 취득할 때 당시 공시가격 얼마짜리가? 1억짜리가 5억이 됐다. 이 공시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실거래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얼마에 팔았다? 10억에 팔았다 얘기야. 자, 여기 보세요. 공시가격 팔 때 얼마? 5억짜리를 얼마?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보세요. 옛날에 취득할 때 10년 전에 취득할 때 개별 공시지가 1억짜리죠. 그런데 지금 팔 때 5억이니까 몇 배가 올랐어? 5배 올랐잖아요. 그럼 이것도 5배 오른 걸로 본다. 이게 환산 취득 가격. 수학도 아니고 산수. 나눠. 5로 나누면 얼마? 2억.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 2억 정도 주고 샀겠지? 이게 뭐야? 환산 취득 가액이다.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2억 주고 샀는데 여기 기준시가가 5배 올랐으면 실거래도 5배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게 뭐라고? 환산 취득 가액. 그래도 없으면 뭘로 간다? 기준시가 공시가격이죠? 이걸로 하겠다. 자, 시험에서는 추계 결정할 때 어떤 가격을 순서로 적용해야 하느냐. 요 순서 틀어놓고 시험에 물어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또는 뭐 기준시가 앞 글자만 따서 저는 매, 감, 환, 기 요걸 살짝 매매 사례가액 해놓고 여기다가 뭐 환산 취득가액 여기 감정가액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이 얘기야. 매, 감, 환, 기 순으로 간다. 이해가세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가액을 양도 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추계 결정하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로 한다? 양도 가액은 매매 사례 가액 없으면 뭘로? 감정 가액. 여기서 끝. 됐어요? 다음 무슨 가액? 취득 가액을 추계 결정한다. 실거래 가격 모르니까 뭘로 할 수 있다? 매매 사례 가액 없으면 감정 가액, 그래도 없으면 환산 취득 가액이에요. 그래도 없으면 여기까지 해서 뭐 없잖아요. 그러면 양도 가액을 뭘로 하라? 기준시가. 그럼 여기가 기준시가면 여기도 무조건 이건 쌍방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가 안 들어가? 원래는 환산 가액이라고 했었어요. 3년 전까지. 그런데 실무를 하거나 수험생들이 헷갈려 법에. 그래서 환산 가격이라고 안 하고 여기다 뭐를 붙여놨어. 그러니까 이건 취득 가격에만 들어간다 이거야.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양도 가격에 환산 취득 가격 했는데도 그냥 맞대. 아니지. 환산 취득 가격은 어디에만 들어가는 거야? 취득 가격을 대신 적용하는 거지 양도 가액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물어보지 뭐라고? 환산 취득 가액은 양도 가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어디에만 적용한다? 취득 가격을 대신하는 거다. 이해가세요? 예. 그럼 이제 또 하나.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니다. 자, 교재 790페이지. 1번 원칙. 양도 가액과 취득 가격을 적용할 때 원칙이 뭘로 하라? 실지 거래가액 적용하라. 그죠? 790페이지 1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거기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것 그게 실거래 가격이죠? 예, 그걸로 계산한다. 그게 원칙이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밑에 가서 2번 예외 추계조사 결정 경정 세무서장이 조사한 금액으로 계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어떨 때? 1번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얘기는 뭐 증빙자료가 있어도 계약서 등이 있어도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인정할 수 없거나 아예 증빙자료가 없으면 확인할 수 없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증빙서류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대신에 뭘로 할 수 있다?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또는 뭐 기준시가. 그래서 앞글자만 따면 뭐 매감환기. 이해가세요?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세요. 오른쪽 양가로 3번. 양도차익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1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무슨 가액을 양도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실거래 가격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 결정할 때는 실거래 가격 대신에 가로 안에 뭘로 할 수 있다?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요 두 가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취득가액도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실거래 가격을 인정 확인할 수 없으면 그거 대신에 가로 안에 뭘로?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밑에 양도가액을 뭘로 하면 기준시가로 할 때는 취득가액도 무조건 뭘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박스 나왔죠? 양도가액에는 뭐가 안 들어가?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양가로 4번. 여러분 4번은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자, 세금을 계산할 때 기본이 부동산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하는 거 알죠? 뭐는 빼고. 주택은 토지 건물 합쳐서 계산. 그럼 상가 부동산 매매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계약서에 건물 매매 가격 따로, 토지 매매 가격 따로, 합계 얼마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를 합쳐서 50억이라고 그래봐. 네? 사고 파는 가격이 얼마? 50억. 이렇게 한꺼번에 기재하면 세금 계산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분리해야 돼. 이 50억 중에 건물이 얼마고 토지가 얼마냐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구분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한꺼번에 기재됐으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건물의 기준시가, 토지의 뭐 기준시가가 뭐예요? 공시가격이죠. 예,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가격 그거 가지고 비율로 나눠라 이 얘기야.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여기가 30억이 20억이고 여기가 10억이다. 그런데 두 개 합쳐서 얼마짜리를 공시가격 아니 두 개 합쳐서 30억을 50억에 거래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 나눌 때 어떻게 건물에 대해 가격은 건물 가격이 얼마냐? 50억 곱하기 30억 분의 10억 50억 곱하기 30억 분의 20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사고 팔 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구분하는 게 정상인데 구분되지 않아서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안분하라. 뭘로? 기준시가. 그래서 확인. 1번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 함께 취득하거나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 기장을 하되 토지 건물 등 가액이 분명하지 않죠? 그런 경우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서 뭐하라? n분의 1로 나눠라 이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가세요? 네, 다음 장. 그럼 이제 실거래 가격에 의한 무슨 차이? 양도 차이 계산. 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뭐 취득 가격하고 양도 가격은 원칙이 뭘로 한다? 실거래 가격이다. 그런데 증빙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추계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792페이지. 자, 뭐 양도 차익 계산하는 방법, 계산 과정.
원칙 첫 번째 뭐? 실지 거래 가격을 적용을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두 가지. 하나는 뭐가 있어요? 증빙자료가 하자 없이 다 갖췄을 때, 또는 두 번째는 증빙자료 등이 없어서 뭐 한다고요?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다.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데 증빙자료가 다 갖춰져 있으면 원래대로 계산하고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증빙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추계 방법으로 간다고 그랬죠. 계산 방법이 틀려. 둘 다 실거래지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요? 실지 무슨 가액? 양도 가액.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있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취득할 때 실지 취득 가격 있죠? 실제로 취득할 때 주고 얼마를 줬느냐 증빙자료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 부동산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그러면 취득하고 나서 팔을 때까지 10년 가지고 있을 때 그 아파트에 들어간 비용 중에서 자산 가치가 뭐하는 거? 증가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 그럼 자본적 지출은 학개론에서 나오는데 수익적 지출하고 반대야. 단순한 수리비용 그런 건 안 돼. 비용이 들어갔는데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 용도 변경을 잘 모르대. 용도를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요번에 보였을 때 양도할 때 들어간 직접 비용 있죠? 이것을 우리는 합쳐서 하나로 뭐라고도 한다? 필요 경비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빼면 무슨 차익이 나와요? 양도 차익. 이게 정상이죠? 이해가세요? 이때 요 자본적 지출이나 무슨 비용? 양도 비용은 이만큼 들어갔는데요, 절대로 인정 안 해. 반드시 증빙자료를 수치 받아서 보관하고 있거나, 증빙자료가 없어도 지출했다는 걸 금융거래로 지출한 거, 무통장 입금,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이런 걸로 입증됐을 때만 인정해 주는 거지, 비용 다 인정하는 거 아니다. 됐어요? 이렇게 계산 과정에 이제 좀 이따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럼 뭘로 할 때는, 추계 결정할 때는, 자 보세요. 양도 가액을, 이거 없으면 뭘로 간다?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겠죠.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저 뒤에 교재 보시면 797쪽 맨 밑에 추계 결정에 의한 무슨 차이? 양도 차익 계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죠? 예. 그런데 매매 사례 가액이 없어. 그럼 양도 가액을 뭘로 할 수 있다? 감정 가액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환산 취득 가액은 안 돼? 자, 이것이 뭐에 대한 거? 양도에 관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빼야 돼? 취득 가격은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증빙자료 없으니까 뭘로?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죠? 없으면 뭘로 가? 감정가액으로 갈 수도 있죠? 없으면 뭘로 가?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격을 할 때는 이런 비용 인정 안 해. 왜? 실거래 가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실거래 가격으로 했을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갈 때는 계산공제라고 그래요. 필요경비 무슨 공제? 계산공제. 그랬더니 어떤 분은 에이 계산이 뭐야? 계산이지. 아니야. 뭐 계산은 뭐야? 어림하여, 대략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실제로 발생한 건 아니지만 요 정도 비용은 발생했겠지. 이렇게 공제해 주는 거. 계산 공제. 이렇게 해서 요걸 빼. 이해가세요? 요걸 빼.
그래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 나온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공제? 계산공제라고 그랬죠? 계산공제는 잠깐 다음 장 넘겨보세요. 799페이지 폈어요? 거기 보시면 양가로 3번에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라고 나왔죠? 그림 나왔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뭐? 부동산만 보세요. 부동산은 취득할 때 뭐가 있어요? 요거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있죠? 기준시가 여기에다가 등기를 하고 팔면 무조건 3%를 곱해줘. 3%. 만약에 개별 공시지가가 1억이다. 그럼 몇 프로? 3%면 300만 원. 증빙자료 없어도 이 정도 비용은 발생했겠지. 이게 계산공제. 부동산은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은 몇 프로? 3%. 미등기는 조그만 공제죠. 0.3%만 공제죠. 등기했으면 몇 프로? 3%. 이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조금 내죠.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계산공제로 간다. 추계 결정할 때는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이 아니라 이거 인정 안 하고 일률적으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세요.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10명이면 9명 정도가 착각하는 게 있어. 여기 보세요. 자, 양도가액을 뭘로 했다고요? 매매사례가액으로 했어요. 됐죠? 그럼 이제 취득가격은 뭐? 실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리 계산한다니까?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매매사례가액으로 갔으면 양취득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간다. 이렇게 99%가 생각한다니까? 아니야, 그게. 양도가액이 없어서 뭘로 했어요?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했죠? 근데 취득가격은 뭐가 있어?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이렇게. 이해가세요? 없어? 그럼 이렇게 계산해. 이렇게. 없어? 이렇게 계산해. 이렇게. 없어?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양도 당시 실지 양도가액이 있어요. 그럼 이걸로. 됐죠? 없으면 이걸로 했죠? 근데 취득가격이 있으면 이걸로 계산하는데 이게 없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없으면 이렇게 계산. 없으면 이렇게 계산. 이해가세요? 자, 다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양도가액이. 그럼 뭘로 가?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했죠. 근데 취득가격은 뭐가 있어? 실거래가격이 있어.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니까. 없으면 이렇게.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이해가세요? 10번을 공부해도 전부 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실거래 가격이 나오던가 매매사례 가액이 나오던가 감정가액 셋 중에 하나 나오면 되고, 취득가격은 실거래 가격이거나 매매사례 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격 중에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양도가액이 없어. 확인이 안 돼. 이것도 없어. 매매사례가액. 이거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이 뭘로? 자, 여기 보세요. 양도가액을 뭘로 했다고요? 기준시가. 그런데 취득 당시 가격은 있어. 뭐? 실거래 가격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 기준시가야. 기준시가는 기준시가끼리만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하나씩 점검해보죠.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정리하면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죠. 원칙이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야. 뭐? 실거래 가격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증빙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합니까? 실지 거래 가격, 그죠? 실제로 취득한 거,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 양도 비용. 그래서 무슨 차이? 양도 차이. 증빙자료가 다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증빙자료는 요 자본적 지출하고 보는 양도 비용은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해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없어도 금융거래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인정해준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보세요.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데도 뭘로 할 때? 추계결정. 어떨 때 추계결정이야?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증빙자료가 없어. 매매계약서 등이 있어도 인정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없으니까. 그죠? 그럴 때는 추계결정한다. 그런데 추계결정할 때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 요게 양도가액이 있으면 이건 끝나는 거죠. 양도가액은. 근데 취득가격이 없어? 그럼 이렇게 계산한다. 1번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없으면 환산취득가액. 이해가십니까? 근데 양도가액이 없어. 그러면 양도가액 대신에 뭘로 한다?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취득가격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리. 이해가세요? 없으면 이렇게 가지고 계산한다. 없으면 감정가액 가지고 계산해요.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인데 취득가격은 환산취득가액.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양도가액이 이것도 없고 이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럼 뭐야 이제?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죠? 그럼 취득가격은 실거래가 있으면 이리 가는 거지. 없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없으면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이해가세요? 근데 여기 이게 다 없어. 세 가지가. 그럼 뭘로 가야 돼? 기준시가. 그럼 볼 것도 없이 취득가격도 뭘로? 기준시가로 해야 된다. 개념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기준시가로 갈 때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공시가격. 취득할 때 당시 기준시가. 거기나 필요경비 계산공제. 여기서 계산공제나 여기서 계산공제는 똑같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몇 프로? 3%. 미등기는 요거만 이것도 똑같아요. 요 계산공제도 다 똑같아. 표시해놔. 이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계산한다. 계산 과정을 본 거예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건 크게 몇 가지야. 두 가지. 실거래 가격. 또 하나는 기준시가. 기준시가. 순서가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두 개잖아요. 그런데 실거래 가격을 적용할 때도 두 개야. 증빙자료가 있으면 1번으로 가는 거고, 증빙자료가 없으면 이거 섞어서 할 수 있죠. 추계결정. 이해가십니까? 이런 게 없어. 양도가액을 뭘로 하면?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 당시 가격도 뭘로? 기준시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들어갈 건 요거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경우 갑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792페이지로 갑니다. 792.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는 1번 무슨 가액? 양도 가액이죠. 이때 양도 가액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거지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양도 가액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792페이지 1번. 거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해당 자산의 양도 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뭐한 거? 그렇죠. 실지 거래 가격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이해가세요? 예. 요거 보시고 다음 어디 보시냐면 밑에 3번 보세요. 792쪽 3번. 3번. 찾았어요? 이건 뭐냐면 친인척 간에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한 게 아니라 세금을 조금 내려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뭐가 되면 인정이 되면 그건 뭘로 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그랬죠. 뭘로 계산한다고요? 시가.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얘가
아파트를 을한테 소유권 뭐해주고 이전 등기해주고 을은 갑한테 대금 얼마 10억을 지급했다. 누가 봐도 매매지. 그렇잖아요. 매매. 근데 여러분이 또 알고 가야 될 게 이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부동산은 이 앞으로 등기하죠. 어디서 등기합니까? 법원. 등기소죠. 예? 얘 부동산이 이 앞으로 무슨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컴퓨터로 자동으로 가. 하나는 시장군수한테 가요. 지방자치단체 참고하라고. 또 하나는 어디로 가? 국세청으로 가. 세무서로.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이미 등기한 사실을 알고 있어. 이해가세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해야 돼. 파는 사람은. 얘 신고해야죠.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거든요. 그럼 2개월까지 기다려보는 거야. 신고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근데 얘가 뭐를 안 해? 신고 안 했다? 그럼 세무서에서 계산해. 아니 신고 안 했는데 어떻게 계산해? 아, 얘 10억 주고 샀다고 했죠. 얘 등기권리증에 10억이 기재돼. 지금은 매매 가격이 기재되잖아. 등기권리증에. 그럼 얘는 10억 주고 샀다는 얘기는 얘는 10억에 팔았다는 얘기니까 매매 가격 얼마? 이렇게 계산한다니까. 그럼 취득가격은 뭘 하는데요? 예? 거기 보니까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 취득할 때 당시 뭐 한 거, 소유권 이전한 거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때 당시 그 인근에 다른 사람들이 뭐 한 거 10년 전에 거래한 가격 있죠. 매매, 사례가 이런 걸로 계산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그 얘기예요. 얘가 부동산을 팔고 뭐를 안 했어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안 하면 세무서장은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 있죠? 이것을 얘의 뭘로?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순서를 좀 바꿔서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4번 보세요. 793쪽. 지금 4번 설명한 거야. 4번 볼까요? 793쪽. 맨 위에 4번. 자산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하여야 할 자가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세지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격 있죠? 예? 을은 얼마 주고 샀다고? 10억. 기재됐겠죠? 그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보아요. 추정을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럼 압축하면 뭐야? 뭐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면 뭘로 한다고요? 등기부에,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 있죠? 그걸 양도가액으로 하겠다. 요거. 이해가세요? 예? 이해 안 가요? 가죠? 신고 안 해도 계산할 수 있다. 그거 하고 또 하나 여기 이제 3번. 비슷하니까 이게 헷갈렸어. 갑하고 을이요 부동산을 팔았어. 아파트를. 이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그럼 얘는 얼마 10억 줬어요. 등기소에서 등기 자료가 시장군수한테 가고 국세청으로 온다고 그랬죠. 이해가세요? 그럼 세무서에서는 얘가 부동산을 팔고 얘가 돈을 줬으니까 매매잖아. 그런데 매매가 아파트 가격이 인근 가격하고 볼 때 좀 이상스러운 거래야. 예? 보통 시가가 시중 가격이 매매 사례 가액이 보통 12억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들만 얼마? 그럼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얘 인적사항을 검색해 봤더니 갑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형이고 얘는 을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뭐야? 동생, 친인척 관계가 확인이 됐어. 제일 궁금한 게 공부하는 분들은 어떻게 확인돼? 다 확인돼. 예? 국세청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직계, 혈적, 반계 혈적까지 다 친인척이 딱 도표가 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대통령 선거 나갔는데 상대방이 경쟁하는 사람하고 해서 내가 이겼어.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깐죽깐죽 돼 이제 야당 대표가 돼갖고 어떻게 손을 좀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신복을 국세청장에 심어 놓는 거지. 예? 신복을. 그래 놓고 내 비서한테 갑이란 대선에 떨어진 갑을, 예, 갑은 요즘 어떻게 지내지? 그 얘기는 갑에 대해서 신경 써봐라 이거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 비서관은 국세청장한테 얘기해서 야, 갑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갑을 조사해 보는 거지. 그럼 안 돼. 탈로가 나니까 갑의 친인척 사업하는데 세무조사 들어가. 친인척.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니야. 계속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갑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친척들이. 그럼 갑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지. 정치하는 사람은. 그럼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 미안해. 내 말 잘 들을게. 그런 거야 정치. 이해가세요? 아니, 너무 비화시켜서 얘기한 거야. 어쨌든 확인됐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의심스럽잖아. 친인척이니까.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시가가 얼마야? 근데 얘는 얼마? 그럼 보세요. 시가와 주고받은 뭐? 대가의 뭐? 차액. 요 차액을 보고 부당거래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 법에. 예? 법에 기준이 있다. 뭐라고? 이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이 거래는 부당거래야. 세금을 구하려고 탈세하려고 포탈하려고 부당하게 낮은 거래,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그렇게 해당이 되면 인정 안 하고 뭘로 계산한다? 양도가 이걸 시가로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자 잠깐만 확인해보고, 여러분 교재 잠깐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813페이지 보세요. 814페이지 814페이지 폈어요. 거기 보시면 방가로 2번이 있죠. 특수관계인과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고가 양수 높은 가격으로 취득했다 이거지. 그래서 필요 경비를 뭐하면,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얘기는 여기 요 양도 차익을 줄여야 세금이 조금 나오죠. 그럼 이걸 줄이는 방법은 양도 가액을 다운계약서 작성하든가 취득 가격을 높게 하면 이게 조금 나오죠. 그거잖아 지금.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높은 가격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뭘로? 세금 부담을 줄인 걸로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 814페이지 거기 보시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특수관계인 친인척과 거래로 인하여 조세,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부한 거,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되면 그들이 거래한 가격 있죠? 그런 건 인정하지 않고 뭘로 한다?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그러면 밑에 1번만 보세요. 부당하게 부한 거, 감소시킨 경우, 인정되는 경우 그랬죠? 그게 기준이야. 기준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끝에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나면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무슨 거래? 부당한 거래로 본다.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그때는 뭘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얘는 시가가 얼마짜리야? 12억. 대가는 얼마 주고 받았어요? 10억. 그럼 매매 차익은 얼마? 2억. 그죠? 3억 이상 차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지만 시가의 5%에 해당되죠. 시가의 10%가 1억 2천이야. 5%면 6천만 원 이상 차이 났잖아요. 여기는 아니면 여기 해당되죠. 그럼 이건 무슨 거래야? 부당거래. 그럼 뭘로 계산해? 시가 확인합니다. 이제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갑니다. 그게 792페이지 맨 밑에 3번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됐어요? 부당거래를 하면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누구와 거래? 네? 특수관계인 하면 시가로 계산한다. 그죠? 특수관계인은 친인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면 792페이지 맨 밑에 3번 특수관계에 있는 자 그랬죠? 거기 줄쳐.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밑줄 치고요. 거기다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제외. 친인척 중에서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뭐하고? 제외. 왜 제외야? 그렇지요.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거래는 아예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가니까 계산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그건 제외하고 친인척. 이해가세요? 그러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거래는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특수관계인에. 왜 안 들어가? 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부모, 자식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 여기. 여기 들어가지. 부모, 자식은 빼라고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저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딸 보고, 저 며느리 보고 딸이라고 안 하잖아. 딸같이 생각한다고 그랬지. 딸이라고 그랬어?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 아니잖아. 여기 들어가. 이해가세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의 거래만 빼라 이거야. 사위하고 장인하고 거래는 들어가요. 그죠? 부모, 자식이 아니니까 아들같이 생각만 할 뿐이야. 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물어볼 수 있는 최대한 다 나온 거야. 양도가액은 원칙의 당사자 간에 뭐?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하라. 그죠? 그런데 부동산을 팔고 무슨 신고 안 하면?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 가지고 양도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친인척 간에 거래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으면 그거 인정 안 하고 시가로 계산한다. 됐어요? 이제 양도가액은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뭐? 취득, 당시, 가액 있죠? 취득가액.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자본적 지출 있죠? 그리고 양도, 비용 이것을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경비, 하나로 필요경비 그랬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가격? 취득 가격에 대해서도 세 가지. 아주 어려운 거지만 아주 난이도 있는 거 다야. 그럼 첫 번째는 요 취득 가격은 뭘로 하느냐? 여러분 교재 793 방가로 필요경비의 방가로 1번 실질 취득가액 있죠? 거기 1번 실질 취득가액이란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뭐한 거? 거래한 가격. 그죠? 실지 뭐한 거? 거래 가격이다. 그죠? 양도도 취득도 가격도 실지 거래 가격이에요. 그죠? 예,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2번 보세요. 2번 동그라미 2번 봤어요? 자, 여기 잠깐 이런 거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은 재산은 5년 지나서 팔아야 세금 부담이 적어. 근데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팔면 세금을 많이 부과돼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 그걸 증여재산 2월과세라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세요. 자, 증여세가 세금 많아요? 양도소득세가 세금 많아요? 증여세가 비교할 조차도 없죠. 10억 양도소득세는 10억에 팔았으면 얼마 주고 산 걸 10억에 팔았느냐 빼야 매매 차익이죠.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증여는 10억을 증여했다. 그럼 10억 다 계산하니까 비교조차가 안 되지. 증여세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남편이 저기 30년 전에 강원도 꼴짝에 있는 임야를 만약에 1억 주고 샀다고 그래봐. 몇 년 전에? 30년 전에 임야 1억이면 면 단위는 샀을 거야. 그죠? 헐값이니까 면 단위로 샀지. 아직 많이 산 거지.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났어.
한 30년 지났는데 인근에 사는 사람이 팔으라는 거야. 그래서 팔으려고 생각을 해서 가격을 봤더니 10억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왜?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나서 거기 가격이 올라서. 그래서 10억의 거래가 된다. 여러분은 지금 분당에 살고 있어. 근데 임야가 어디 있다고요? 강원도에 있잖아. 직선거리 30km 벗어났죠. 비사업용 토지야. 비사업용 토지. 임야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벗어난 지역에 임야 가지고 있으면 비사업용. 다만 종중 문중의 이름으로 소유한 건 괜찮아. 그게 아니면 이건 뭐야? 비사업용이에요. 세금 많이 내. 예? 예,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대로 계산한다면 매매 차익이 얼마 나와? 9억. 그죠? 그리고 임야는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없어. 발생 안 하니까. 그죠? 그럼 비사업용 토지니까 대략 60%만 잡아도 69, 54, 5억 4천만 원에 지방소득세 10%, 5,400만 원 하니까 거의 6억 정도 세금 내요. 그러면 차포팀은 없네? 그잖아. 세금으로 다 내잖아. 그래서 이 남편은 팔으면 너무 세금 많이 나오니까 이 남편은 지금까지 부인한테 증여 한 번도 안 했다면 증여세는 부부끼리는 6억까지, 그것도 공시가격으로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예? 부부끼리 증여는 10년 동안에 한 번도 받은 게 없으면 얼마? 6억. 10년 안에 2억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요번에는 얼마? 4억만. 그래서 합계가 얼마? 그럼 한 번도 받은 게 없으면 남편은 파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부인한테 증여하라 이거야. 양도가 아니라 뭐? 그러면 임야가 아까 실거래가 얼마? 그러면 공시가격은 절반 수준이야. 그러면 5억. 이해가세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부인은 뭐 내?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잖아. 한 번도 안 받았으면 안 내고 받은 게 있으면 빼고 나머지 내겠죠?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뭐 받았어요? 증여받았어요. 부인이. 그래놓고 증여받으면 세법은 5년을 정해놨어. 몇 년? 5년. 5년 지나서 부인이 여기서 뭐를 하면 양도를 했어요. 얼마에? 10억. 타인에게 팔았다 이 얘기야. 자, 양도를세 누가 내야 돼? 누가 팔았어요 지금? 부인이 팔았어. 그럼 부인의 양도소득세는 얼마에 팔았죠? 10억. 본인의 취득가격은 5억. 매매 차익 얼마? 이거 가지고 계산하겠죠?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계산해. 몇 년 지나서 팔면 5년 지나서 팔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부인하고 남편이 몰라. 세법을 모르니까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이쯤에 타인한테 팔았다니까 팔은 게 아니라 팔려고 계약하려고 그래. 얼마에? 10억. 팔은 게 아니라 팔려고 계약을 하는데 하기 전에 부인이 요 부인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부인이 팔기 전에 세무사한테 상담을 했어. 지금 내가 남편한테 증여받은 거 여기서 팔면 요렇게 계산하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런 거야. 몇 년 안에 파니까 5년 안에 팔면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부인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10억. 취득가격은 남편의 취득가격 1억. 얼마? 그럼 괜히 증여했네?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야. 몇 년 안에 팔면.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팔으라고.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5년 안에 팔면 안 돼. 팔면 되지. 세금 많이 내면 되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난리 났잖아. 지금 팔려고 했는데 팔아야 되는데 팔면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이 부인이 누구한테? 세무사한테 상담하는 거지.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없느냐? 알려달라. 있으면 한 가지가 딱 있긴 있다. 근데 좀 얘기하기는 그런데 하나 있다. 그럼 해야죠. 세금 몇 억인데. 그게 뭔데요? 팔기 전에요. 남편이 죽으면 돼. 예? 사망하면 이렇게 계산해. 사망하면 배우자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누구? 부인은 출근한 남편한테 전화하는 거지. 당신 앞으로 정년퇴직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5억, 6억 벌려면 못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당신이 좀 결정을 좀 해줘야 되겠어? 그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가장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죽었다 이거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뭐 하면? 팔면 미리 계산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잘못 알고, 그래 그럼 남편이 없으면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잖아. 그래? 그럼 남편 죽지 말고 이혼하지. 이혼? 배우자 없잖아. 이런 건 누구나 다 하지. 짜고. 그래서 이혼에도 여기에 들어가. 법에 이렇게 딱 돼 있어. 이혼한 경우도 적용한다. 근데 배우자가 뭐하면? 사망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지. 요 무슨 가격, 요거 무슨 차익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무슨 가액에서, 이게 무슨 가액이야? 양도 가액이잖아. 파는 거.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은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이거. 남편한테 증여받았으면 남편의 취득 가격, 아버지한테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증여한 아버지의 취득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 계산한다. 이거 확인합니다. 여러분 2번 보세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793페이지 2번.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누구 직계 가로한 생략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뭐 받은 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무슨 가액에서, 그거 줄쳐요.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무슨 가액? 취득 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이 얘기는 증여한 남편이나 증여한 부모의 취득 가격을 가지고 양도 차익 계산한다. 이 얘기. 요까지만 됐습니까? 예? 다만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뭐였다? 소멸된 경우. 여러분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건 배우자가 죽거나 이혼한 것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뭐한다? 포함을 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뭐한 거? 소멸된 경우는 제외. 그러니까 앞에는 해석하면 이혼한 경우도 적용해. 그런데 뭐한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누구로부터? 배우자나 부부간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건 그 사람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겠다. 됐습니까? 예,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나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건 이걸 증여재산 뭐라고 한다? 이월과세. 증여재산 무슨 과세? 이월과세. 뜻은 부모 자식 간에 증여를 받고 또는 부부 간에 증여받고,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을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른 사람한테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 가격 가지고 계산하니까 양도소득세 많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팔아라. 됐어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자, 상속받은 아파트나 증여받은 아파트를 오늘 10억에 팔았어. 양도가액 얼마? 10억. 그럼 취득 가격은? 물어봤잖아. 상속받은 아파트 오늘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양도 가격은 얼마? 10억. 취득 가격은? 여러분 예상할 때 모르잖아. 그죠? 없어. 공짜로 받은 거니까. 아, 상속 증여는 공짜잖아. 그죠? 그럼 가격이 없으면 다 양도 차익이야? 그럼 안 되잖아.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 공짜로 받았지만 최소한의 금액은 빼주겠다. 취득 가격으로.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뭘로 하느냐?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계산한 금액,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계산한 금액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라고 해요.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계산한 금액,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계산한 금액이 국세청에 남아있으니까 그 가격을 취득 당시 뭘로? 실지거래 가격으로 한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3번. 동그라미 3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뭐한 가액?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뭘로 한다?
실지거래 가격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럼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 뭐냐? 그건 안 물어봐.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받은 재산은 가격이 없으니까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뭐한 가격? 평가한 가격을 취득 당시 가격으로 인정해 준다. 됐어요? 예, 아무것도 인정 안 하면 세금 다 내야 되니까. 됐습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됐죠? 요거 끝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취득 가격은 요 가격에다가 이제 비용을 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793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있죠? 예, 여기서부터 들어갈 건데 요거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됐어요?